네, 안녕하세요. 된장구입니다. 이런 포맷의 영상은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를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라섹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렌즈 삽입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렌즈 삽입과 라섹 그리고 라식 이런 시력 교정술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안경을 10대 때부터 꾸준히 오래 끼다가 성인이 되면서 하드렌즈, 소프트렌즈 등 안경 빼고 생활을 해보려고 하다가 렌즈 삽입술을 했어요. 수술 받은 지도 6년이나 지났습니다. 친구는 라섹을 한 지 한 달로 채 되지 않았고 친구와 저와의 공통점은 둘 다 병원에서 라섹 안 되고 라식 안 됩니다. 렌즈 삽입술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했다는 점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병원이 하라는 대로 렌즈 삽입술을 했고 친구는 라섹을 했는데 둘 다 만족도가 높아서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의 정보력과 판단력에 감탄을 많이 했고요. 서로 다른 시력 교정술의 실제 후기를 비교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의 차이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코가 낮아가지고 안경을 쓰면 계속 안경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경이 불편해서 항상 렌즈 삽입술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는 신체 기관 중에서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안전하게 시술하려면 만 24세 지나서 하는 게 좋다라는 소리를 주워 듣고 25살쯤에 안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은 병원도 찾아보고 렌즈 삽입술 어떻게 하는지도 찾아보고 했을 때 저는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라섹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스마일 라식은 라식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했죠. 그러나 저 혼자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시력 교정술 고민하기 전에 먼저 병원부터 가보세요. 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까 각막이 얇아서 라섹, 라식 모두 안 되고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각막이 얇은 상태에서 라섹이나 라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각막이 너무 얇아져서 안구 돌출 등의 위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겁나서 바로 렌즈 삽입술로 결정은 했고요. 근데 시장 가격이 라섹, 라식이 한 100만 원 정도이고 스마일 라식이 300만 원 정도인데 렌즈 삽입은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이 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 사실 수술 시간은 5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의사쌤께 여쭸었는데요. 그 이유가 삽입하는 그 눈에 넣는 렌즈가 미국에서 단 두 회사에서만 만드는 그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체계여서 렌즈 하나당 200만 원 정도 한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비로만 치면 라식, 라섹 값이랑 비슷한데 렌즈 값이 너무 비싸서 렌즈 삽입술 가격이 절대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삽입하는 그 렌즈는 돼지 피부에서 유래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되게 안전하고 이물질로 눈이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눈이다 보니까 신체에서 되게 중요한 부위잖아요. 강남에도 병원을 3군데 갔고 결국은 공덕에 있는 안과를 결정해서 거기서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덕에 있는 안과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상담 과정이 굉장히 친절했고 시력 교정, 라섹, 라식 그런 전문 병원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병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간 공덕의 병원은 그런 안과가 아닌 좀 전문성이 좀 더 보이는 느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각막 절식하는 최신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공덕 쪽에 거주를 해가지고 접근성도 좋았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진짜 간단합니다. 일단 안약으로 눈에 그냥 인공 눈물 넣듯이 안약으로 마취를 하고요. 마취 걸리기까지도 몇 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대에 누우면 이렇게 눈을 벌리는 기구를 장착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초록 점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보고 있으면 수술이 끝났어요.
그게 한 5분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면 아무래도 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갔고 집에도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안과에서는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고 일주일 간격을 두고 한 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눈을 했어요. 그 이유는 눈에 이물질이나 특히 물이 안 닿이게 하려고 안대 착용하는 걸 권고해 주셨는데 안대를 쓰면 이제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한쪽씩 눈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눈 수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남동생 군대 면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면회가 아니라 군부대 행사를 갔었어가지고 그때 화장도 안 하고 완전 생얼로 안대 끼고 군대에 방문을 했었다. TMI였습니다. 그리고 렌즈 삽입술의 가장 큰 장점은 시력이 곧바로 좋아지고 통증이 없다는 점인데요. 저도 수술 직후에 시력이 0.8 정도 나왔고 근데 이게 제가 예상했던 시력보다는 낮아서 좀 의아했는데 작년에 운전면허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하러 갔더니 1.5가 나왔습니다. 라식과 라섹에 비해서는 시력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지만 어쨌든 각막을 전리하긴 하니까 회복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렌즈 삽입술도 렌즈를 홍채 뒤에 넣냐 앞에 넣냐 그리고 렌즈를 고정하냐 둥둥 뜨게 하냐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뒤에 넣고 둥둥 뜨게 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렌즈 삽입술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시력이 회복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난시가 굉장히 심했어요. 난시는 교정하려면 그 축을 고정해주는 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렌즈가 둥둥 떠져 있다 보니까 그 축이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통증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그런데 좀 무서웠던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눈 수술을 할 때는 그 초록색 점만 보고 있으면 수술이 끝났었는데 두 번째로 눈 수술을 할 때는 초록색 점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 0.5초 정도 세상이 다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었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렌즈를 넣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너무 긴장해서 정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뭐 수술도 다 잘 됐고 시력 회복도 다 잘 됐고 해서 문제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것보다 좀 더 심각했던 거는 수술이 끝나고 이제 와 나는 자유다 안경으로부터 자유다라고 생각을 느끼려던 찰나에 모든 빛이 다 링처럼 도넛 링처럼 퍼져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빛이 다. 그래서 형광등 빛도 그렇게 보이고 야간에 도로를 보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차들이 다 링을 쏘면서 다니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빛들이 다 링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도 글을 쓰고 의사 선생님께도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술은 잘 됐고 좀 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하셔서 일단 지켜봤고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도 글을 쓰고 하면서 안 게 이 부작용이 좀 꽤나 흔한 부작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라섹한 친구랑 같이 얘기할 때도 내가 맨 처음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바로 알더라고요. 이게 렌즈 삽입술을 하고 초기에 좀 많이 겪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3달 뒤에는 그 링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됐고 지금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렌즈가 좀 안정화되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년 동안 시력이 저하되는 것도 전혀 없고 1.5고 수술할 때도 통증이 하나도 없었고 뭐 그 수술 직후에 빛 번진 부작용이 있어서 되게 좀 무서웠던 경험 말고는 다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렌즈 삽입술과 라섹 선택권이 있었다면 저는 라섹을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의 라섹 후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는 초고도 근시여가지고 병원에서 라식이나 라섹을 하려면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야 되니까 안 되고 렌즈 삽입술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고 해요. 근시는 근시, 고도 근시, 초고도 근시 이렇게 나뉘는데 친구는 진짜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눈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는 거기서 네 렌즈 삽입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렌즈 교정술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나서 저는 시력 교정을 부분적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삭량을 조절해 주시고 대신 라섹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섹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라섹을 고집했던 이유, 그리고 저도 선택권이 있었다면 라섹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라섹은 진짜 각막을 깎는 거예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째서 거기에 이제 렌즈를 넣는 거고, 라식은 각막의 뚜껑을 열어서 시술을 하는 건데, 그냥 깎기만 하는 라섹이 회복은 좀 가장 느려도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라식은 뚜껑이 생기기 때문에 뚜껑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위험도 있고, 렌즈를 삽입한 순간 이제 저는 매년 안과에 가서 건강검진, 안과 검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물질이 맞기는 하니까 좀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할 때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력 교정술도 라섹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고도 근시였던 제 친구는 0.8에서 0.9 정도의 시력을 목표로 라섹을 받았고,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 시력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의사라는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선택사항을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다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내가 역제안도 해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저 이번에 많이 배우고 친구에게 놀랬던 부분입니다. 이건 병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렌즈 삽입술을 하고 안대를 꼈던 반면 친구는 아무 안대도 끼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눈을 따로따로 일주일 간격으로 수술을 했던 반면 친구는 동시에 눈을 다 한 번에 수술을 했고요. 안대도 착용하지 않았고 보안경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진짜 용감한 게, 저는 보호자랑 같이 가서 시력 교정술 중에서도 통증이 가장 작다는 렌즈 삽입술을 했음에도 보호자랑 같이 가서 수술을 하고 귀가를 했는데, 친구는 통증이 가장 심하다는 라섹을 하고도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혼자 집에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 직후부터 눈이 보이기도 하고 마취가 1시간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집에 오는 기간이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다행히 안전하게 잘 집에 도착했고, 이렇게 용감하게 혼자서도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이제 집에 안전히 오고 나서는 1시간 뒤부터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했고요.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병원을 찾아서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갔기 때문에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심했겠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했던 저보다는 굉장히 심했죠. 진통제까지 먹은 거니까.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절개만 하고 어떤 절삭 깎아내는 그런 과정은 없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즉시 교정 시력이 나오는 반면에, 라섹은 깎는 게 많아서 회복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한 달 정도를 잡고, 친구는 초고도 근시였기 때문에 6개월을 잡았다고 해요. 친구 본인은 1년까지도 회복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사담으로 제가 요즘 킥복싱을 배운다고 했더니 친구가 렌즈 삽입술하고 킥복싱이 무슨 말이냐고, 얼굴에 이렇게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조언을 들어서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네요. 네,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을 정리해서 비교해드리면, 라식은 각막 뚜껑,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지지고요. 라섹은 각막 상피를 깎는 거고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 째고 그 안에 렌즈를 넣는 겁니다. 라식은 회복 속도가 수일 정도, 많으면 수주 걸리고요. 라섹은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 제 친구의 경우 1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렌즈 삽입술은 별다른 회복 기간이 없을 정도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이고요. 통증은 라섹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 라식, 그 다음이 렌즈 삽입술입니다. 각막이 되게 두꺼운 분들은 모두 다 골라서 하실 수 있고, 각막이 그 다음으로 두꺼운 분들은 라식은 못하고 라섹, 렌즈 삽입술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막이 굉장히 얇거나 초고도 근시인 분들은 렌즈 삽입술을 추천합니다.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의 부작용, 공통된 부작용으로는 안구 건조증이 있고요. 이게 각막을 건드리는 순간 안구 건조증은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라섹은 각막 상피를 깎으니까 안구 건조증이 가장 심하다고 하고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째게만 하니까 안구 건조증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혼자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각막을 건드리기는 해서 저는 전보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사실 가장 무섭고 큰 수술은 렌즈 삽입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안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돼요. 이 렌즈가 잘 있는지, 안구 안에 압력이 높아지진 않는지, 눈 내 세포가 렌즈 때문에 많이 죽진 않는지, 이런 검사를 다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무서운 부작용으로는 녹내장, 이제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식은 적은 비용, 회복이 빠르고 대중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라섹은 안전하고 각막이 라식에 비해서는 좀 보존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렌즈 삽입술은 통증이 거의 없고 교정 시력이 바로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고 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요, 수술 직후에 잘 보였고 전혀 아프지 않았고 지금까지 시력이 잘 유지되고 좋고 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라식이나 라섹 하시는 분들은 안구 건조증도 좀 더 심하고 각막이 어찌됐든 우리는 생물이니까 계속 변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만족하고 있고요. 단점은 제 의사 선생님 스킬 이슈로 각막 절개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도 몰랐지만. 그래서 아주 근소한 원시가 생겼습니다. 이건 나중에 안경점 가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막 1,000만 원은 아니지만 라식, 라섹과 비교해서는 몇 배나 비싼 게 렌즈 삽입술이고, 저는 심지어 난시 교정을 해서 난시용 렌즈는 더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한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니까 눈에 한 6, 700만 원 썼고 교정에 한 3, 400만 원 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 눈 컨디션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떤 장점들을 선호하고 어떤 단점들을 감수할 것인가를 잘 알아보시고, 저의 실제 렌즈 삽입술 경험과 제 친구의 라섹 선택권 그리고 라섹 후기까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등장구였습니다. 니도 뭐 할 말 있니? 모든 시력 교정술은 의사와 상담을